어머니는 5억 원이 넘는 범위의 공제를 받고 싶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속메이트 최혜리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상속세에서 많이 얘기되는 배우자 공제입니다. 상속재산이 있다고 모두 상속세를 내느냐?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공제로 빼주는 금액이 있기 때문인데요. 상속재산 공제에는 여러 가지 공제가 있는데요. 일괄 공제, 배우자 공제, 가업상속 공제, 금융재산 공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거는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인데요. 우선 일괄 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 2억 원에 인적 공제 다 더했을 때 그 합이 일괄 공제 5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그냥 5억 원을 공제해주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배우자 공제. 어떤 것이냐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는 공제해준다 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3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보니까 공제 범위가 너무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많이 얘기되는 건데요. 그러면 배우자가 상속을 받아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분할받든 받지 않든 상관없이 5억 원은 공제가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즉 일괄 공제 5억 원 플러스 배우자 공제 5억 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 원까지의 범위 내에서는 배우자가 분할받든 분할받지 않든 무조건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배우자가 분할받지 않고 자녀들이 다 먼저 분할받는 것이 향후 배우자가 어머니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를 고려했을 때는 훨씬 더 절세의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5억 원을 넘는 공제를 받으려고 한다. 그때는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분할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 얼만큼까지 해주는 거냐? 예를 들어볼게요. 20억 원의 재산이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셨고 어머니랑 딸 이렇게 2명 남았다고 쳐요. 어머니는 5억 원이 넘는 범위의 공제를 받고 싶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재산을 분할받아야 돼요. 5억 원 넘는 6억, 7억 무조건 다 분할만 받으면 공제받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배우자가 법정 상속 지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범위를 넘어서 분할받은 것은 공제가 되지 않아. 예를 들어볼게요. 20억 원의 재산이 있는 데예요. 여기가 어머니랑 딸 2명만 남아있다고 칠게요. 어머니랑 딸은 1대 1.5잖아요. 배우자는 5분의 3이 법정 상속 지분이거든요. 그럼 20억 원에 5분의 3 하면 12억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20억 원을 다 받는다고 해도 12억 원까지만 공제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12억 원 플러스 5억 원 일괄 공제 했을 때 17억까지만 공제이고 3억 원에 대해서는 이것을 뭐 다 분할받든 분할받지 않든 고려하지 않고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케이스로 30억 원까지는 공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이 있는 경우에는 5분의 3 하면 얼마예요? 60억 원이잖아요. 그럼 60억 원을 분할 받으면 60억 원 다 공제가 되느냐? 그게 안 된다고. 맥스가 30억 원이잖아요. 배우자 공제는 30억 원까지만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세를 설계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배우자 공제를 고려해서 지금 현재 있는 상속세를 줄이고 향후 우리 배우자가 돌아가셨을 때를 고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억 원이 있는 집이라면 배우자가 법정 상속 지분까지는 받는 것이 더 나으실 것이고 100억 원이 있는 집이라고 한다면 60억 원을 다 배우자한테 주는 것보다는 최대 30억까지밖에 공제가 안 되니까 30억 원 한도에서만 분할받게 하는 것이 향후 상속세를 고려할 때는 더 절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무조건 법정 상속 지분만큼을 모두 어머니가 분할받는 게 맞겠죠. 어머니가 다 분할받는 게 맞느냐 애매해. 왜냐하면 그런 경우 부동산인 경우가 많은데 그냥 다 내고 가져오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머리 싸움이거든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하시면 전화하세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